주변 사람들한테 제발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 오히려 내가 보고 나 원래 이래. 원래 그렇겠지. 내가 쓴 대로 나왔으니까. 정말 맞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나왔지? 이 검사 신뢰도 100%야.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체크했으니까. 체크한 대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를 체크하는 검사들은 사실은 대다수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지. 나는 어쩌면 그 검사를 남편이나 가장 가까운 친구 대신해줘야 한다. 아니 어떨 때는 진짜 극단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때도 있어. 왜냐면 나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나 되게 규범적이야. 근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넌 정말 자유로워, 이렇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자유롭다라는 데 체크하겠어요? 규범적이다라는 데 체크를 하겠어요? 나는 규범적이라는데 그치? 체크하겠죠. 근데 규범적이라는 데 체크를 했는데 모든 정말 99명이 나한테 자유로운 인간이래. 그럼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규범적인 사람이에요? 규범적이고 싶은 자유로운 인간이죠. 내가 규범적이고 싶은 인간이지 규범적인 인간은 아닌 거죠. 그죠? 그러니 이 체크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검사가 얼마나 사실은 불확실하고. 그쵸? 모호한 거죠. 그러니까 물론 사람을 분석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그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명확하지. 그쵸? 그런 이런 체크리스트나 점수, 수치 표준화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어떤 구분을 짓기가 어렵다. 그러니 그런 걸 통해서 나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이런 성향 검사를 할 때 내가 이런 성향으로 나왔는데 너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이런 성향이 맞는 것 같아 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제발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 오히려 내가 보고 나 원래 이래. 원래 그렇겠지. 내가 쓴 대로 나왔으니까. 정말 맞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나왔지? 이 검사 신뢰도 100%야.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체크했으니까. 체크한 대로 나왔으니까. 근데 그걸 오히려 가까운 가족이나 또는 오래된 친구한테 보여줬을 때 그 친구도 너는 원래 이래. 맞아,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지, 네가 이렇다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는지에 따라서 좀 검열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천드렸던 방법들이, 성향검사가 다양하다면 다양한 걸 다 해보셔라. 그 다양한 걸 다 했을 때 그 안에서 나오는 공통적인 말이 있어요. 저는 제 자신이 너무 어려워서, 제가 유니크 타입이기 때문에 이 어려운 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이 공부를 하게 됐는데, 공부를 하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건 그 모든 검사들이 다 다양한 검사들을 해봤는데 그 검사들 중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교육. 교육에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굉장히 창의적인 거. 창의적이고 굉장히 사고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통찰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뭐가 나오냐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참견을 하고 뭔가 이렇게 막 도와주고 싶어 하고 막 계속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예민한 것도 항상 나와요. 또 예민하기 때문에 좀 창의성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런 공통적인 것들을 취합을 해서 보면 나라는 사람을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격가지로 나왔던 수많은 이야기들은 사실 맞는 것도 있고 다소 아닌 것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는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내가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막 나누고 에너지를 계속 쓰다 보면 이게 에너지가 생기는 건지, 집에 돌아왔을 때 내가 혼자 있으면 너무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집에 돌아와서 혼자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가? 에너지가 도대체 밖에 나갔을 때 생기는 건지, 집에서 내가 에너지를 채울 때 생기는 건지도 잘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향적이다, 외향적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외향적이라는 거는 외부로부터 에너지가 나오느냐, 내부로부터 에너지를 받느냐, 내향적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나뉘어지는데, 그조차도 사실 구분이 쉽지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어제 너무 재밌는 TV를 봤는데, 그 TV에서 뭐가 나왔냐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한 성공하지 못한 감독이에요. 감독인데 영화를 한 편도 찍어본 적이 없어요. 이 감독이 아주 작고 영세한 학원에서 강사로 일을 해요. 그래서 어떤 여자한테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저는 수업을 하고 나면 힘이 생겨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아이들 가르치시는 일을 참 좋아하시나 봐요 라고 했거든요. 이 남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요, 저는 제가 말을 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그걸 보는데 갑자기 내가 말을 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말을 하는 것에서, 말을 하다 보면 에너지가 생기는 사람은 확실해요.
근데 그게 과연 외향적으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관계를 많이 맺고 할 때 내가 에너지가 생기느냐?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은 어제 그 TV를 보면서 아 저럴 수도 있구나. 근데 거기에 그 드라마 대사가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배에서 울림통에서 자기 소리가 들릴 때 자기는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다고. 그래서 하루 종일 말을 할 수가 없으면 자기는 옥상에 올라가서 자기 이름이라도 부른다고. 그게 뭐야?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정말 너무나도 황당무계한 얘기 같았는데 갑자기 아 사람이라는 존재가 무엇인가 말을 하고 자기 목소리를 들으면서 에너지가 생길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걸 보면서 아, 난 어떤 사람이지? 책을 읽고 머릿속에 막 정리를 하고 막 새로운 지식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럼 내가 꼭 뭘 해요? 저한테 얘기하시죠. 저한테 모든 얘기를 줄줄줄줄 다 하시고 혼자 되게 홀가분하고 즐거워하면서 돌아가요. 나 간다. 그러고. 예전에는 그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이걸 이해하는 거에 내가 얘한테 이걸 알려주고 싶어서 말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전에는. 근데 아니에요. 내 머릿속이 막 엄청나게 새로운 지식들로 막 가득 찼는데 이 지식을 어딘가에 이야기하고 정리할 곳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사실은 챗GPT나 클로드나 이 아이들하고 많이 정리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줄어들었는데 막 중구난방 떠오르는 생각들을 정리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되게 심리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유니크 타입에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 감정 쓰레기통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이게 표현이 감정 쓰레기통이라는 건데 무엇이든 어떤 얘기든 할 수 있는 한 사람만 있으면 유니크 타입 아이들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하죠. 왜냐면 누가 그 얘기를 다 들어주고 있겠어요. 예를 들면. 그죠? 또는 쓸데없는 얘기야. 넌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넌 왜 그런 게 궁금해? 라는 질문을 한 번이라도 받는다면 유니크 타입 아이들이 그 말을 계속 이어갈까요? 어렵죠. 절대. 유니크 타입 아이들은 굉장히 좀 똑똑한 아이들이 많아요. 섬세해요. 그리고. 네, 예민하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한 번이라도 자기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그게 되겠어? 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야? 라는 태도를 딱 보이는 순간 이제 더 이상 이 아이들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유니크 타입 아이들한테는 평생에 단 한 명, 그 감정 쓰레기통이 돼줄 수 있는 통로가 누구면 가장 좋을까요? 엄마요. 그렇죠. 엄마가 그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자, 궁금하시죠? 도대체 우리 아이가 어느 타입의 아이인지. 이쯤 되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유니크 타입의 아이들의 특징을 잘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 역시도 저라는 사람을 아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고 부모님 중에서도 사실은 유니크 타입의 부모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엄마들이 또는 선생님들이 이 유니크 타입의 기질을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 그럴까요? 뭐 어렸을 때부터 계속 억압받고 좀 그런 어떤 독특한 생각을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특히나 더 터부시하니까. 왜 가끔 그런 얘기 들어봤죠. 한국 교육이랑 맞지 않아서 뭐 이민을 외국에 갔다. 아니면 외국에 가서 유학을 갔다. 아이가 이제 중학교인데 초등학생인데 학교 적응을 못해서 갔다. 라고 대다수 얘기를 듣는 아이들의 특징 중에 성향으로 봤을 때는 유니크 타입이 가장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일반적이고 또는 이렇게 획일화되어 있는 그런 클래스식 수업에 되게 맞지 않는 아이들이고 그러다 보니 그 아이들이 다소 문제를 일으키는 것처럼 비춰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코드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